남편의 비밀을 알고 난 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는 34세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남편과는 대학에서 만나서 5년을 연애했어요. 주변에서도 너희는 결혼할 운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맞는 커플이었죠. 저희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조별 과제로 처음 이야기를 나눴죠.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들어주는 걸 잘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았어요. 과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 학기가 끝날 무렵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사귀어 볼래?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연애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들어주고 제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혼전순결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희 집안이 조금 보수적인 편이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괜찮아, 너 마음이 중요하지. 난 기다릴 수 있어.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남편을 신뢰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구나. 제 마음을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때 저는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함께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큰 갈등 없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직장을 잡았어요. 그리고 연애 5년 차가 됐을 때 남편이 청혼을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저는 너무 기뻐서 울면서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디서 살지, 어떤 집을 구할지,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나 생리불순이 심해서 병원에서 임신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 솔직히 저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남편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저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럼 입양하면 되지. 나는 아이를 좋아하니까. 꼭 우리 피를 나눈 아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남편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히려 입양이 더 의미 있는 일 아닐까?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죠. 이 사람은 진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저의 아픔을 알고도 함께 미래를 그려주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입양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기뻐. 저희는 그날 입양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하고 2-3년 후에 입양을 신청하자고. 그 전에 저희 둘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자고요. 남편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조카들을 볼 때도 잘 놀아주고 친구 아이들 보면 신기해하면서 즐거워했죠. 저도 아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린이집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아이한테 정말 좋은 부모 되자. 사랑 많이 주고 행복하게 키우자. 그럼 우리가 제일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거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고 저도 덩달아 울었죠.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가 말했어요. 너희 정말 잘 어울려. 오래오래 행복해.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고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서 일몰을 봤어요. 여보,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럼 당연하지. 신혼여행에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부부로서 첫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색하지만 따뜻했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행복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고 일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부터 남편이 제 손을 잘 잡지 않았어요. 소파에 함께 앉아 TV를 볼 때도 예전처럼 제 어깨에 팔을 두르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남편에게 기대려고 하면 잠깐만 자세 좀 바꿀게. 그러면서 살짝 거리를 두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바쁜 시기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한 번도 크게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둘이 성격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남편이 감정적으로 깊게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신혼여행 이후에는 남편이 거의 스킨십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지금 피곤해서 내일 쉬는 날 하자. 안아달라고 하면 잠깐만 좀 답답해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제가 남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남편은 자는 척을 하거나 오늘 너무 피곤해 내일이라고 했어요. 처음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매력이 없어진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운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신혼 초의 열정이 식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저만 예민한 줄 알았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괜찮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그래, 시간 지나면 다 그렇게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생각했어요. 그냥 참고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이 들어왔다고요. 우리 팀에 새로운 사람 있어. 일 잘해, 되게 똑부러져.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처음엔 그냥 회사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회사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 좋은 동료 생긴 거네. 응, 일하기 편해졌어.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자꾸 우리 대화 속에 등장했어요. 야근할 때 오늘 오후도 야근이래. 출장 갈 때 이번 출장에 오후도 가. 늘 그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같은 팀이니까 자주 언급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높아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오오이 프레젠테이션 진짜 잘했어. 다들 감탄했다니까. 오오이 추천한 식당 진짜 맛있더라.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혹시 오피스 와이프 같은 건가?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집에서 건조하다 보니 밖에서 누군가와 친해지는 게 더 민감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밤마다 그 여직원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제가 모르는 감정이 있는 건 아닌지, 둘이 자주 점심을 먹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번은 용기 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오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 같은 팀이니까 자주 보잖아. 혹시 둘이 자주 만나는 거야? 아니, 그냥 회사에서 보는 거지.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안심했어요. 그냥 제가 예민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오해한 건 완전히 엉뚱한 방향이었어요. 남편이 진짜로 자주 함께한 사람은 그 여직원이 아니라 다른 남자 직원이었거든요.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저희는 집들이를 했어요. 남편 회사 동료들도 몇 명 초대했죠. 그때 그 남자 직원도 왔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조용하고 깔끔한 인상이라는 정도.
그 외엔 특별한 인상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 같았죠. 남편은 그때 같은 팀 막내야. 성과 좋고 성격도 좋아라고 소개했었죠. 그는 저희 집을 둘러보며 집 정말 예쁘네요 라고 말했어요. 신혼집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형 정말 부러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예의 바른 후배구나 생각했어요. 집들이가 끝나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 친구 괜찮은 것 같던데. 응,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그게 끝이었는데 그 사람이 점점 우리 일상의 배경에서 더 큰 존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 직원 이름을 언급할 때도 그냥 친한 후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오늘 오호랑 점심 먹었어. 오호이 추천한 영화 봤는데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자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여직원 이름이 자주 나올 때는 불안했는데 남자 직원 이름이 나올 때는 오히려 안심했죠. 적어도 여자는 아니니까.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직원과 카페를 다녀오고 헬스장을 다녀오고 외근을 나가도 둘이 나갔어요. 오늘 오호랑 헬스장 다녀올게. 응, 좋아. 운동 열심히 하고 와. 저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남편이 운동을 시작한 게 기뻤거든요. 오늘 오호랑 카페 가서 작업할 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거기서 집중해서 해.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이야기도 오호랑 같이 하는 거야. 둘이 팀으로 배정됐어. 잘 됐다. 좋은 사람이랑 함께 하게 돼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회사에서 친해지는 게 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자끼리 친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회사에서 친한 사람이 생긴 게 좋았어요. 집에서는 저랑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회사에서라도 누군가랑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둘이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해도 아, 회사 동료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겼어요. 우리 주말에 영화 볼래라고 하면 미안, 이번 주말에 오호이랑 약속 있어. 그래, 괜찮아. 재밌게 보고 와. 저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어요. 둘은 너무 붙어 있었거든요. 주말에도 만나고 평일에도 만나고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났어요. 하루는 남편이 제가 모르는 브랜드의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남편은 원래 향수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향 바꿨네라고 말하니 아, 그냥 회사 직원이 추천해줘서 그냥 한번 써본 거야. 괜찮은데 잘 어울려. 그래, 나도 마음에 들어. 근데 그 향이 집들이 왔던 그 남자의 향과 아주 비슷했어요. 그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브랜드를 쓰는 거겠지. 그렇게 넘겼죠. 또 한 번은 남편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그 남자 직원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화면에 보인 내용은 내일 점심 뭐 먹을래? 그냥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표정이 뭔가 달랐어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으니 아니, 그냥 회사 일로 연락 온 거야. 그래, 뭐 급한 일이야? 아니, 내일 미팅 건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면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한테는 거의 말을 걸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여보, 뭐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으니 아, 그냥 회사 단톡방에서 웃긴 얘기 나와서. 무슨 얘기인데? 아, 그냥 내부 농담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보고 있던 건 단톡방이 아니라 그 남자와의 개인 채팅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이 회사 생활을 즐겁게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남편의 옷차림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남편은 무난한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신경 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색감도 예전보다 밝아졌고 핏도 더 타이트한 걸 선택했어요.
출근할 때 거울을 보는 시간도 길어졌고 헤어스타일도 자주 바꿨어요. 저는 그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요즘 스타일 신경 쓰네. 좋은데. 그래, 그냥 좀 바꿔보려고.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관리를 시작한 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런데 남편이 새로 산 옷들을 보니 제 취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취향 같았어요. 여보, 이 옷 누가 골라줬어? 그냥 혼자 샀어. 근데 평소 스타일이랑 다른 것 같아서. 아, 회사 사람이 이런 거 어울린다고 해서 사봤어. 그래, 잘 어울리긴 해. 그 회사 사람이 그 남자 직원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회식이라고 했는데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어. 회식인데 술을 안 마셨어. 그냥 가볍게 한두 잔만 했어. 피곤했을 텐데 고생했어. 근데 얼굴이 되게 상기돼 있더라고요.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저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죠. 회식 분위기 좋았나 봐. 응, 다들 재밌게 놀았어. 그날 밤 남편은 샤워를 오래 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욕실에 있었어요. 30분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왔을 때 남편의 표정은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제가 회식 재밌었어 라고 물으니 응, 그냥 그랬어.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였어요. 며칠 후에 남편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로 강원도에 간다고요. 팀 워크숍이래. 1박 2일로.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남편은 워크숍 가기 전날 짐을 싸면서 되게 들뜬 것 같았어요. 평소에 출장 갈 때는 귀찮아하는 편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준비하는 모습이 뭔가 설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옷도 여러 벌 꺼내보면서 고르고 세면도구도 꼼꼼히 챙기고 워크숍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응, 그럴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워크숍 기간 동안 남편한테서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원래는 출장 가면 자주 연락하는 편인데 그때는 달랐어요. 저녁 먹었어 라는 메시지에도 한참 뒤에 응, 먹었어 라고만 답이 왔어요. 뭐 했어 라고 물으면 그냥 프로그램 진행했어. 짧은 답만 왔죠. 남편이 워크숍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다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한 장에서 남편 옆에 그 남자 직원이 서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는데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랑 있을 때는 저렇게 웃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랑 여행 갔을 때도 저렇게 환하게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있어서 편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워크숍에서 돌아온 남편은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피곤한 것 치고는 표정이 밝았어요. 워크숍 어땠어? 좋았어. 팀워크도 다지고. 구체적으로 뭐 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했어. 팀별로 미션 수행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게임도 하고. 재밌었겠다. 응, 오랜만에 기분 전환됐어. 남편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휴대폰을 잠깐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 메시지 알림이 왔어요. 그 남자 직원한테서였어요. 화면에 보인 내용은 지난번 정말 좋았어. 저는 그냥 무심코 본 거였는데 그 짧은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난번이 뭐지? 워크숍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따로 만난 걸 말하는 건가?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이 그 남자랑?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자끼리 그냥 친한 거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부정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남편의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스킨십을 피하는 것, 향수를 바꾼 것, 옷 스타일이 달라진 것.
그리고 그 남자와 너무 자주 만나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볼 때 누구랑 대화하는지, 남편이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하나하나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웃으면 왜 웃는지 궁금했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면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거라면 남편을 의심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밤 남편이 씻고 나왔는데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고 물을 마시러 갔어요.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급해서 남편 휴대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열렸죠. 메시지 앱을 열었더니 맨 위에 그 남자 직원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를 열어봤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내일 보면 되잖아. 내일이 너무 멀어. 곧 볼 텐데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대화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장난인가. 하지만 그 위로 스크롤을 올려보니 더 많은 대화들이 있었어요. 오늘 너 진짜 멋있었어. 너도 그랬어. 계속 보고 싶었어. 다음 주말에 만날래. 좋아, 어디로 갈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크게 쉬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뭐해? 저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방금 본 게 진짜일까? 아니면 제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그 대화들은 너무 명확했어요. 그냥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은 제가 정말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에 가게 된 날이었어요. 거래처 미팅이 그쪽이었거든요. 미팅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오후 4시쯤 끝났는데 남편 퇴근 시간은 6시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나 지금 내 회사 근처야. 퇴근하고 같이 밥 먹을래.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미안,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냥 알았어. 혼자 집에 갈까 하다가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나 마시고 가기로 했어요. 카페는 남편 회사 바로 앞 건물에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창밖을 보니 남편이 보였어요.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퇴근하나.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 직원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회사 일로 나온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둘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걷고 있었거든요.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리고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둘은 회사 근처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왜인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커피를 두고 황급히 나가서 그들이 간 골목으로 갔어요. 골목 안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같았어요. 간판도 작고 조용한 곳이었죠. 저는 그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과 그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남편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어요. 그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분명했어요. 남편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몸을 숙여서 그 남자에게 입을 맞춘 거예요. 짧은 키스였지만 분명한 키스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종이컵을 놓쳤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카페 안에 있던 두 사람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창밖을 봤어요.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떨리고 눈이 커졌어요. 그 남자도 저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황급히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여보, 저기 이게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남편을 바라만 봤어요. 남편 뒤로 그 남자 직원도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남편이 남자랑 키스하는 걸 보다니. 저는 그냥 돌아서서 걸었어요. 남편이 뒤에서 저를 불렀지만 여보, 기다려, 얘기 좀 하자.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빨리 걸었어요. 거의 뛰다시피 걸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재생됐어요. 남편이 그 남자의 손을 잡던 모습, 입을 맞추던 모습, 행복해 보이던 그 표정. 전부 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거실로 들어와서 제 앞에 섰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고 있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원래 남자를 좋아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가 멍해졌어요. 뭐라고? 나는 원래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었어. 부모님 때문에, 사회 때문에. 나 자신도 무서워서 숨기고 싶었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럼 나랑 결혼한 건 뭐였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너랑 결혼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랑 살면 내가 바뀔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내 인생이 누군가의 실험이었다니. 내 감정이 누군가의 방패막이었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나한테 했던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야. 나는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사랑은 아니었을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럼 지난 5년은 뭐였어? 결혼해서 1년은 뭐였어?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은 언제부터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6개월 전부터.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왜 집에서 저를 멀리했는지, 왜 스킨십을 피했는지, 왜 항상 피곤하다고 했는지,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신혼여행 때는 어땠어? 그때도 거짓이었어. 남편은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노력했어.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안 됐어. 나는 바뀔 수 없었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남편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남편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남편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좋은 친구로 살 수 있잖아. 지금까지 나쁘게 살지 않았잖아. 싸운 적도 없고, 너도 나한테 정 떨어지지 않았잖아.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정말 너 사랑해.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그리고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우리 원래 아이 입양하기로 했잖아. 내 생리불순도 심한 거 알고. 그래도 나는 너랑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생각했던 거야. 우리 그렇게 살자. 아이를 입양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거야. 친구처럼 지내면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남편은 제 고민을 이해해주고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다 이런 의도였다니.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응, 진심이야. 생각해봐. 우리 둘 다 아이를 좋아하잖아. 아이한테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야. 너한테도 불이익이 많을 거야. 부모님이 알면 불편해질 거고, 회사도 난리가 날 거야.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그냥 지금처럼 살면서 아이만 입양하자. 그럼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평생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거구나. 그것도 아이까지 이용해서. 안 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생각 좀 해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칠 후 저는 친정에 갔어요. 엄마한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혼해야지. 근데 엄마,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남들 시선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사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엄마, 저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혼자서는 입양도 어려울 것 같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내가 행복해야 제대로 키울 수 있어. 지금처럼 불행한 상태로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도 불행해져. 엄마 말씀을 듣고 저는 조금 용기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변호사는 말했어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정체성 은폐는 중대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혼인 무효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혼인 무효 소송.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호적에도 결혼 기록이 남지 않게 되고요. 그럼 저는 결혼한 적 없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고 재판 과정도 거쳐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어요. 변호사 상담 받고 왔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얼굴이 긴장한 것 같았어요.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하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뭔데?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던 걸로 인정받는 거야. 당신이 나를 속였으니까.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법적으로 혼인 무효를 받아야 할까요? 그럼 저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상처도 조금은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쁘게 살지는 않았어요. 싸운 적도 없고 평화로웠죠. 그리고 우리 원래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었잖아요. 저는 아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남편도 아이를 좋아하고요. 만약 친구처럼 지내면서 아이를 함께 키운다면 그것도 하나의 가족 형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면 모든 게 법정에 드러나겠죠. 남편의 성정체성도 우리의 관계도 전부 다요. 그 과정이 너무 두려워요. 법정에 서서 모든 걸 증명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야 하고
부모님도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는 것도 너무 슬퍼요. 지금까지 함께 그려왔던 미래잖아요. 아이 방을 어떻게 꾸밀지도 이야기했고, 어떤 부모가 될지도 약속했었는데, 친구는 말했어요. 그 사람이랑 사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마다 저는 이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해요.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누군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인 무효 소송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관계를 유지하시겠어요? 정말로 조언이 필요합니다.